사진을 보고 찾아왔어요. 아, 제 사진? 네, 깜짝 놀랐는데 그 예전에는 진짜 머리가 많이 휑했었어요. 와, 대박.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럼요. 병원 운영하고 이러면서 건강을 잘 관리 못하니까 머리가 확 안 좋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난 이미 약도 먹고 있고 도포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를 좀 먹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샴푸는 사실 이 세상에 탈모 샴푸란 없어요. 왜냐면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진을 보고 찾아왔어요. 아, 제 사진? 네, 깜짝 놀랐는데 그 예전에는 진짜 머리가 많이 휑했었어요. 포토샵 하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정도 머리가 지금처럼 와, 대박.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럼요. 저처럼 이제 비포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갖고 지낼 정도의 굵기를 확보하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와 좋은 꿀팁들 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과거 머리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원장님도 예전에 탈모셨던 거예요? 저 엄청 심했죠. 지금은 되게 풍성하신데? 지금 엄청 관리를 하고 있죠. 한번 아니 근데 최근에 제가 동창회를 갔는데 저보다 너무 풍성했던 애들이 이제는 정수리가 너무 휑해져가지고 제가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이 나이쯤 되니까. 사실 제가 완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니까 그때도 되게 휑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집에 가서 발견했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 거의 중학교 때부터 진짜 미용실만 가면 애가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얇아요? 막 이러면서 탈모 아니냐고. 근데 그때는 또 한창 막 이제 미용실에서 붐이 일었어요. 막 샴푸 팔고 두피 케어하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붐이 있다 보니까 탈모 케어를 받자 이런 제안들을 미용실만 가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아마 탈모에만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25 전에 쓴 것만 10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어쨌든 의대 가기 전에는 이제 일반 공대생이었으니까 의학에 대한 거는 전혀 저도 모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용실에서 탈모라고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민간요법에 좀 치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했던 건 영양제를 먹는 거였죠. 영양제 먹고 뭐 샴푸 사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일단 미용실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케어도 받아보고 지금이나 약간 좀 모발이식 이런 게 좀 활성화가 좀 됐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발이식도 거의 일단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대가 탈모약을 먹는다는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병원 가가지고 약 처방 받을 때는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약간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그때는 너무 돈 낭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의사가 되고 탈모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을 이제 얻게 되고 전문 지식이 쌓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알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나가다 보니까 머리들이 좋아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탈모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알려면 일단 탈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탈모라고 하면 머리가 빠지는 걸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렇게 듬성듬성 빠져있고 이런 거. 그래서 환자분들이 머리가 안 빠지면 난 탈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정말 좀 심각한 탈모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를 볼 때 아버지 탈모예요? 이러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좀 약해요? 이러면 약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한 게 가늘어진 걸 이제 약하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빠지지가 않으면 탈모는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머리가 빠지는 거는 가장 최종 단계라고 보면 되고 그 전에 일단 시작은 가늘어지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탈모에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그 원인이 좀 다 달라요. 일단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게 남성형 탈모. 얘는 이제 유전에 의한 탈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형 탈모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유전에 의한 탈모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좀 있지만 이거 말고도 휴지기 탈모라고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막 갑자기 스트레스 막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은 막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이별을 했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막 뭉퉁뭉퉁 빠지잖아요. 요걸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탈모. 보통 원형 탈모 하면 정수리가 가늘어져가지고 휑해지는 걸 원형 탈모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남성형 탈모에서 이제 정수리 타입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실제로 원형 탈모는 이제 동전 크기 모양으로 아예 맨들맨들하게 두피가 보이게끔 빠지는 탈모를 말해요. 근데 얘는 이제 면역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긴 탈모다 보니까 뭐 영구히 남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4가지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4 중에 어떤 탈모인지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남성형 탈모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남성 호르몬이 모낭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모낭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가늘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빠져서 맨들맨들해지는 이런 과정인 거죠. 아니, 남성 호르몬이 뭔가 강력하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머리에는 나쁜 애네요. 그래서 사실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긴 해요. 모낭 주변에서 이 남성 호르몬이 염증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모낭이 사이클을 타거든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요 3단계를 계속 이게 돌아요. 그래서 우리 100개 미만까지는 빠져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빠졌다가 다시 나고 이런 것들이 얘네 생애다 보니까 100개 이상 빠지는 게 아니라면 원래 빠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염증 인자들이 이 남성 호르몬으로부터 나와서 많이 쌓이게 되면 성장기를 줄이고 휴지기를 자꾸 길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자꾸 짧아지니까 모발들이 자꾸 가늘어지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성형 탈모는 아직 잘 몰라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의학이 밝혀내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휴지기 탈모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막 출산하고 나면 머리 막 뭉텅뭉텅 빠진단 말이에요. 호르몬이 변화하거나 스트레스도 다 호르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변화가 생기면 모낭들이 주기를 왔다 갔다 해요. 얘네들이 성장기로 갔다가 갑자기 뭐 휴지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퇴행기로 갔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얘네들 원래 그 패턴들이 그게 막 망가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막 망가져가지고 갑자기 막 휴지기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냥 갑자기 겨울잠 자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씨앗만 있고 열매는 빠져버린 상태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열매인 거잖아요. 그래서 씨앗 상태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동면 상태. 그게 진짜 휴지기 탈모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원형 탈모. 얘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내 면역 세포가 내 모낭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는 이걸 수비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군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 근데 이제 이 군대는 자국민을 지키는 게 원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군대가 갑자기 우리 국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하필 이 군대가 모낭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모낭이 이제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 이제 머리카락이 안 생기니까 맨들맨들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요것도 사실 유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다 원형 탈모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각 탈모의 원인들을 알아봤잖아요. 이 원인들을 잘 해결하면 탈모라는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남성형 탈모 환자가 일단 제일 많긴 한데 이게 유전에 의한 탈모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에 있는 환자분들은 약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남성 호르몬을 조절을 해줘야 병이 진행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 호르몬은 약으로 조절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쵸. 약으로 밖에 현재로서는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조절이 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뭐 영양제랑 뭐 샴푸랑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약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흐르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탈모 영양제 뭐가 좋은가요? 뭐 샴푸 뭐가 좋은가요? 주사 치료 받으면 효과 있나요? 근데 약은 좀 먹기 싫어요. 이러면 이건 진짜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물을 채워봐야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 없이 뭔가를 해보겠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약을 먹어서 호르몬을 조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모인이라면 선천적으로 이것도 다 유전이라 그랬잖아요. 머리로 가는 혈류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몸을 키울 때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뭐 벌크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지 몸이 커지는 건데 탈모도 모발을 굵게 만들려면 혈류가 많이 풍부하게 공급이 돼야 머리카락도 영양분을 먹어서 이제 자꾸 커질 거 아니에요. 그 혈류가 이렇게 영양분을 이렇게 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혈류를 좋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리녹시딜을 도포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사이드예요. 이제 중요도가 이제 확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출력 레이저 치료라던가 아니면 이 세 가지를 했음에도 탈모가 좀 잡히지 않으면 주사 치료를 좀 병행했을 때 효과가 많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치료도 결국엔 이 메인적인 걸 하고 나서의 그 다음 엑스트라인 거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저 주사 치료하고 싶은데 약은 안 먹고 싶어요. 그럼 그냥 가라 그래요. 왜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양제, 샴푸 이런 것들인데 네. 제가 사실 예전에는 영양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양제 연구라는 게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에도 영양제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 변수를 통제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 이 영양제만 먹어서 된 건지 그렇죠.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 연구는 항상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약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영양제는 드시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막 이제 병원 운영하고 이러면서 식사도 잘 못하고 진짜 뭐 건강을 잘 관리 못하니까 머리가 확 안 좋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난 이미 약도 먹고 있고 도포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영양제를 좀 먹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모든 것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요. 영양제를 먹으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맞아요. 의사조차도 이거에 대한 거를 기다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영양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제가 탈모인이고 겪어보니까 영양제가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이런 영양제를 좀 드세요 이렇게 했더니 저희 환자들 역시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양제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샴푸는 사실 이 세상에 탈모 샴푸란 없어요. 탈모를 예방해주는 샴푸가 있는 것처럼 많이들 광고를 하지만 실상 탈모를 예방해주는 샴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충격적인데. 유효 성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샴푸를 통해서는 탈모가 있으면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증상들이 동반이 돼요. 머리가 가렵고 막 긁다 보면 이제 뾰루지가 생기고 그게 이제 진물이 나서 터지고 약간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샴푸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 지루성 두피염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샴푸로 뭐 엄청 대단한 탈모 예방을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대로 원장님을 하셔가지고 머리 이렇게 좋아지신 거죠? 네, 맞아요.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탈모약을 24살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알씩. 병원 가서 처방 받으신 거죠? 아, 그럼요. 얘는 전문의약품이라서 약국에서 살 수는 없고 의사를 거쳐서 처방전을 받아서 사야 됩니다.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페시아가 있고 아보다트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프로페시아 이제 오리지널 약을 처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약간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오리지널 약을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한 알씩 자기 직전에 먹어요. 한국인들은 약은 꼭 식후에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 탈모약은 공복에 먹어도 되는 약이라서 자기 직전에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녹시딜 도포는 이것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는 원래는 액상 미녹시딜을 먼저 썼어요. 왜냐면 원래는 액상밖에 없긴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바를 때만 해도. 근데 이게 바르다 보면 자꾸 트러블이 더 심해져요. 왜냐면 이게 화장품도 얼굴에 바르다 보면 뭔가 바르는 거니까 트러블이 자꾸 나잖아요. 근데 얘는 자극성인 성분이 하나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통 여기에 좀 자극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 한 5년 정도를 바르다가 로게인 폼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게 좀 자극성인 부분을 빼고 나온 얘도 약간 오리지널격 되는 이제 제품이거든요. 이거 제 진료실에 항상 있는 건데 저는 M자 쪽이 좀 얇아지는 게 좀 심하고 좀 정수리도 같이 있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좋아지니까 그냥 M자 위주로만 좀 바르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그리고 이제 LG에서 나온 프라일이라고 있어요. 저출력 레이저 치료라고. 얘도 이제 탈모에 있어서 좀 근거 있는 치료가 되는데 이거요? 뭐 써서 하는 거예요? 오, 맞아요. 한 20분 정도 헬멧 쓰고 저출력 레이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걔가 모낭의 성장을 자극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얘는 근거가 있는 건데 한 가지 문제점은 좀 출력이 약해요. 가정용이라서. 요즘에 저는 그냥 이제 병원에서 좀 출력 센 거 빵빵한 걸로 이제 쓰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주 3회씩 진짜 꾸준하게 해왔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탈모 영양제 하면 혹시 들어본 거 뭐 있어요? 비오틴? 비오틴, 그죠? 그건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탈모 영양제 하면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해요. 한국인이 결핍이 가장 심한 비타민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타민 D거든요. 왜냐면 야외 활동을 잘 안 하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야외 활동 하신 적 있어요? 저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은 거의 전 세계인들이 다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현대인이라면. 그래서 근데 이 비타민 D가 우리 아까 4가지 탈모 배웠었잖아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이 각각의 탈모들에 다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타민 D를 보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모발의 건강이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샴푸는
제가 진짜 별별 샴푸 다 써봤는데 이상하게 샴푸만 쓰면 자꾸 간지러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면활성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보통 가장 싸고 가장 널리 쓰는 설페이트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어요. 웬만한 이제 샴푸에는 다 있어요, 그게. 왜냐면 너무 저렴하니까 대량 생산이 쉬워가지고 단가 맞추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른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가도 이 설페이트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면 탈모인들은 가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 막 악화되면서 뾰루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샴푸로 바꿨더니 굉장히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이게 뒤에 성분표를 봐야 되나? 아니면 뒤에 성분표를 딱 보고 설페이트라고 그 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설페이트 써있으면 이제 약간 거르는. 아, 그쵸. 걸으면 되죠. 그것만 걸으면 돼요, 사실. 더 좋은 샴푸, 뭐 더 비싼 샴푸 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설페이트만 없으면 탈모인들은 일단 통과다. 쓸 수 있다. 사실 저는 오늘 원장님 처음 뵙잖아요. 네. 저처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누구지 좀 궁금하다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는 과학고를 졸업했고요. 그럼 대학교는 대학교는 카이스트를 졸업했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연대에서 의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서울대에서 전공의를 좀 수료하고 저는 약간 집요한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는 태권도 선수로 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집요하게 그냥 같은 동작을 될 때까지 반복을 했었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도 뭔가 되게 집요하게 해서 내가 꼭 1등을 해야겠다 해서 실제 뭐 카이스트에서도 아 내가 1등으로 졸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거의 뭐 새벽 3시까지 맨날 공부를 하면서 2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뭔가 정말 꾸준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되게 집요하신 분이셨네요 진짜. 아 맞아요. 그래서 탈모도 의사가 되기 전에도 막 논문을 보면서 뭐가 진짜 도움이 되고 뭐는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세세하게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탈모는 제대로 된 교과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탈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못 처방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저는 논문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아 이거는 쓸데없는 내용이구나, 아 이건 진짜 의미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가 재분류를 했었던 거죠. 되게 집요한 사람이 탈모를 만나게 된 거죠. 아 그렇죠. 1등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하나 시작하면 무조건 1등을 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집요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 1등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1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1등 졸업했었고 중학교 때는 약간 암기로 대부분이 좀 커버가 되더라고요. 네. 1등까지도. 근데 이제 과학고를 가니까 공부하는 세월이 좀 짧다 보니까 애들보다 암기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집요함만으로 그 사고력이 단순에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턱걸이로 카이스트에 겨우 들어가고 네. 그때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가면서 아 내가 얘네들한테 지금은 졌지만 카이스트에 가서는 1등을 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원장님 굉장히 집요하시네요 근데 진짜. 집요하죠. 그것 때문에 사실 모발이식에서도 굉장히 집요한 편이에요.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든든한 포인트네요. 그럴 수 있겠죠.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까지 1등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게 성격인 것 같아요. 개업을 했는데도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등 한다고 누가 뭐 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모발이식을 하고 있잖아요. 좀 이제 유명한 병원들은 다 알잖아요. 그날의 이제 결과들이 인터넷에 요즘에 다 올라와요. 그럼 이제 그날에 제 수술이랑 비교해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단순 뭐 많이 했다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한 건 의미가 없죠. 그냥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이 더 잘했다라는, 그냥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약간 원장님 좀 장인 정신 같은 장인 스타일이 좀 있으시네요. 그러고 싶어요. 장인이 되고 싶어서 모발이식 할 때도 이 결과 밀도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무를 몇 개를 잘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무를 잘라서 그 토막에다가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무랑 고구마, 감자 이런 데다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막 감자를 하루에도 막 한 20개씩 쓰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게 감자에다가 씹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격이라던가 결을 맞추는 이 방법들을 좀 터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건 저는 진짜 몰랐어요. 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모발 이식이라는 게 어쨌든 미용 성형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미용 의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탈모를 겪기도 했지만 모발 이식을 통해서 얻는 이 가치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머리가 없는 사람이 그냥 머리가 생기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원래 자신감도 이제 없고 위축됐고 자기 본업에도 좀 집중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머리 하나 생긴 그 효과만으로 훨씬 더 퍼포먼스가 늘어나고 이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있는 이 수술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을 바꾸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요.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환자분이 상담 때 되게 까칠했어요. 그냥 뭐 말만 하면 아 뭐 그렇죠 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투가 부정적이었어요. 그냥 뭐 말해도 아 뭐 좋긴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약간 이러고 막 아 이거 잘 된 건 맞아요? 막 이랬는데 1년 차에 딱 왔는데 사람이 완전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완전 달라지면서 저를 보더니 막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원장님한테 수술받고 1년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대요. 왜냐면 이제 머리가 없다 보니까 첫인상에서 이게 좋은 인상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이 그러고 은연중에 아, 저 사람도 나를 우습게 보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 말이 나오고 막 툭툭 뱉고 그렇게 사람이 변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리가 생기고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기도 이제 되게 유해지고 뭔가 되게 성격이 좋아지고 이제 주변의 평판이 달라지니까 와 내가 변했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그 시작점이 모발이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저희 둘이 막 이제 부득이하고 둘이 울었어요 같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 너무 고맙고 제 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머리가 주는 이 가치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아침마다 다짐하고 와요. 오늘 사람 한 명을 살린다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탈모를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는데 사실 저조차도 제가 탈모인이지만 약을 먹는 것도 바르는 것도 너무 귀찮을 때도 많고 뭐 이상한 정보도 많고 뭐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 이게 맞나? 나도 새롭게 듣는 정보라든가 제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의사인 저도 이런데 사실 일반인인 환자분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귀찮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탈모에 대해서 정확하고 효과가 좋은 그런 정보들을 엄선해서 드릴 테니까 이걸 같이 해나가면서 좀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원장님처럼 불필요하게 막 몇천만 원씩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이런 걸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아 무조건이죠. 그걸 줄여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잘만 따라와 보세요.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탈모인이라면 그리고 탈모에 관심이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그 다음에 댓글까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